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이 내정자의 자질 부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이런 인사들만 찾아냈는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했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팟짱 출연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희가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셨던 거 아니세요? 좀 늦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 이상해 보신 거 아니에요? 자, 먼저 팟짱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네, 네. 카메라 이거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군포시 갑에서 당선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김정우입니다. 지난 네, 말씀하시죠. 정치 새내기입니다. 음. 정치 입문한 지 지난 1월 13일에 입문했으니까요. 아직 뭐 8개월도 채 안 된 새내기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포 갑지역 네, 의원이시고 그럼 이하경 의원님 옆 지역군가요? 예, 맞습니다. 아. 저 이번에 선거구가 분구가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아하. 이제 군포가 전체가 한 선거구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19대까지는 이하경 예, 의원님께서 하셨고 네, 이번에 분구가 분구가 되시면서. 되면서 이하경 의원님께서 을 지역으로 가셨고 제가 아. 이제 갑 지역으로 가서 네. 당선됐습니다. 새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문재인 대표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네. 참 기자들 앞에서 네. 사진 찍고 이러실 때 어색해 보였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문 대표가 군포로 달려가서 선거 유세하던 그런 모습도 좀 기억이 나고. 예, 두 번 오셨습니다. 네, 사실 오장박이 간다 해서 저희가 가려고 했었는데 네.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박 기자님께서 저를 좀 소홀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랬나요? 네, 참 그때 아쉬웠고요. 네. 당선이 되셨어요. 예. 좀 어땠나요? 좀 쉽게 당선이 되셨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사당구도이고 해서 아. 박빙으로 당선됐습니다. 1등과 2등 차이가 네. 726표 차이였으니까요. 박빙이었네요. 네, 1.1% 포인트 차이였으니까 네, 쉽지 않은 승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 대표님이 당선 이후에 뭐 축하 말씀 해주시던가요? 예,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먼저 이제 축하한다 주시면서 네, 좀 당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당부 말씀. 예, 우리 예. 당내에서 보면 사실 공직자 출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공직 생활에서 했던 그 경험과 네. 전문성을 갖고 정부를 좀 제대로 좀 견제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학계에 계셨다가 공직을 하신 건가요? 제가 거봐요, 지금 저에 네. 대해서 지금 뒷조사를 하나도 안 해오신 거 아니에요? 네, 세종시에 계시다가 예, 기획재정부에서 한 18년 정도 기획재정 정보부처에서 한 18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1년 전에 음, 그렇죠, 1년 전에 그 기획재정부를 퇴직하고 네, 세종대 교수로 있다가 아하.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직 사회에 계속 계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셔가지고 이번에 당선이 되셨는데. 예. 그래서 뭐 공직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잘 아시는 그런 분이고 네. 사실 저는 그 기재위 쪽이나 이쪽으로 가실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런 기대나 네. 예상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안전행정 쪽에 네,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아하. 보면 행정학과 교수가 네. 안전행정위원회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 행정자치부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처라든지 경찰청 이런 기관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네, 제가 이제 행정부에서 뭐 20년 가까이 있어서 그 인사라든지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고 네, 또한 제가 또 정보통신부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자정보 업무를 했었는데 그 업무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또 담당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혁신 업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제 전문성을 살려서 충분히 정부를 견제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또 자원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안행위에서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시청자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뮤직님께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화이팅 하셨고요. 아, 막 올라옵니까? 저는 안 보여서. 네, 예, 저만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 예.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예.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해서 오페라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기서 생방송으로 예. 전 세계 전국의 시청자들과 함께하고 예.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대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문제인데 지난주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23년 전 네. 음주 운전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경찰 신분을 숨겼다는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내정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징계 기록이 없다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한 걸까요? 우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네네.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3년 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93년. 네, 실수일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는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경찰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일반 네. 국민이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또한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처리 과정에서 숨김이 없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청문회 전후에서도 그렇고 이제 청장 후보자께서 일정 부분 이제 해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네네. 저는 그 해명이 우선 인간적으로 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해명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사실이기를 바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명을 이렇게 들어보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후보자께서 당시에 부끄러워서 경찰 신분을 숨겼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보면 그 상황에선 굉장히 당황스럽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네. 경찰이든 아니든.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사고가 나서 지금 경찰에서 출동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조서까지 이제 작성을 해서 수사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당황스러워서 신분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글쎄요. 일반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게요. 지금 청장 후보자님 말씀에 따르면 물적 피해만 있고 인적 피해도 없는 경미한 사고라고 네. 그러시는데 그것을 경찰서에까지 가서 말씀하실 때까지도 당황이 없으셔서 신분을 밝히기 어려웠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국민이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해명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찰 총수를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당초에는 이 내정자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실 뭐 23년 전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했는데 의원님이 좀 더 자세한 사고 기록을 입수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이 내정자가 청문회장에서 어떤 신분을 속였다는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해명을 하게 되는데 이 내정자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었나 봐요. 당초에는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네, 어느 한 언론에서 아마 이제 특종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다 네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후보자께서 해명을 하시기를 음주운전을 해서 당시 알코올 농도 0.09%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물적 피해는 없어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였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음. 당연히 그 당시는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네, 엄하게 다스리거나 하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93년이면
그럴 수도 있겠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네. 관련 자료가 좀 그래도 좀 이상해서 근데 왜 물적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인적 피해가 인적 피해가 없다. 없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한번 자료를 한번 챙겨봐야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 사건 네. 왜냐하면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 수사 기록이 있을 텐데 음,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대한 예 자료를 수사 기록을 요청했는데 요청하니까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 왜 자료를 안 주실까? 어허. 그러면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 기록이나 좀 해서 좀 아, 달라. 예. 그랬더니 그것도 안 주시고 해서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직접 구하진 않고 보험 감독원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특정 보험사에서 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특정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네.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개인정보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한테 네.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좀 해달라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해주셨습니다. 그것까지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것까지는 예. 아마 이제 거부하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해주셔서 그 자료를 받은 것이 저희가 청문회 전날 밤에 전날이요? 받았습니다. 전날 밤이요? 네, 밤에. 의원실 우리 비서진들이 잠을 못 잤겠군요. 저도 청문회 전날 2시간밖에 못 아, 잤습니다. 그러셨군. 참 이 청문회를 하면 자료를 얻기가 어려워요. 예. 내정자들이 자료를 또 안 주고 계속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만 넘어가면 된다 그런 인식이 강한데 의원님께서 참 끈질기게 자료를 요청하셨고 겨우겨우 전날 밤에 얻으셨는데 그 자료가 뭔지 저희가 PPT 자료, 그 이미지 자료가 있거든요. 아니요, PPT 아직 말씀 PPT요? 예, 한번 보시죠. 예, 우선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자료가 왔는지 예. 자료 내용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네, 그 온 자료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네, 네. 그 청장 후보자님의 그동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황을 아하. 재구성해 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날짜는 93년 1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네. 오후입니다. 음흠. 시간은 그렇고요. 장소는 지금 경로를 우선 보시면 네. 청장 후보자께서 당시 강원경찰청 상황실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과 같이 월요일인데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모두 휴무일이셨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야근분을 하시고 휴무일이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오찬을 춘천 인근에서 오찬을 하시고 네. 그때 반주 3 내지 4잔을 이제 소주를 드셨다고 소주. 합니다. 예. 그걸 드시고 서울에 집이 계셨는데 음.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계셨는데 그쪽으로 이제 귀가를 하시던 길이었답니다. 근데 사고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사고를 네. 첫 번째 네. PPT를 예, 다시 PPT 를 볼까요? 보시죠. 예. 그래서 당시 그 후보자께서 운전하시던 차량은 엑셀 차량으로 운전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을 침범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앙선 침범은 당초에는 말씀을 안 하셨고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전날 청문회 전날 받아 보니까 거기에 중침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중침. 네. 네.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청문회 오셔서 중앙선 침범을 했다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말씀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에 우선 봉고 트럭의 뒷부분을 부딪히고 네. 이어서 세피아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부딪혔습니다. 네. 이중 충돌 사고가 난 것이죠. 중앙선을 넘어서 봉고차 1차로 일차 부딪히고 충돌하고 2차 뒤에 오던 세피아를 예, 충돌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때
그 손해배상액을 모두 물적 피해만 있다고 돼 있고 인적 피해는 이제 파악이 안 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료가 93년 자료니까 원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있는 거를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예.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인적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는 아직 그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된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인적 피해 여부는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써 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우선 모르는 그럼 거고요. 인적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추측은 거죠. 추측은 듭니다. 예. 근데 할수 후보자님 있는데. 말씀은 인적 피해가 없으셨다는 말씀이고요. 어. 근데 피해액이 보면 앞에 봉고 트럭은 100만 원.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세피아 트럭은 세피아 승용차. 승용차는 네. 61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의원시에서 그 당시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네. 한 세피아가 한 7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거의 차값 전체를 그 보상해 차값 준 거네요. 전체를 이제 보상해 주신 오.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께서는 네. 그 당시에 이제 경미한 사고였고 그 세피아 예. 사고였는데 세피아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신차였는데 그 피해자 측에서 네. 새 차에 준해서 바꿔줄 걸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바꿔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그 후보자가 운전하시던 엑셀 차량이 있는데 그거는 20일 후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상해서 그러면 그 다음 네. PPT 화면 PPT 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세피아 차량은 가격 대비 81%를 보험금으로 지불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험 전문가한테 음. 그러면 그 정도 가격에 해당하는 아니, 그 정도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사고 차량을 좀 한번 뽑아봐 달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가액 대비 79%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 차량에 대한 사고를 사진인데요. 어느 정도 보통 사고했는지 한 예. 80% 정도 보상을 했다 그러면 저 정도 사고가 나거든요. 참 엄청나네요. 이 예, 사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세피아는 최소한 반파 내지는 완파가 났다는 이 말씀이고요. 저희 그 방송을 이제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이 화면을 보면은 예. 거의 앞에는 없어요. 앞에 엔진룸 그랑 바퀴가 다 이제 빠져 있는 반파된 그런 모습인데 이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예. 사고 피해. 근데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장 후보자님 말씀이 네, 저희가 그럴 추측을 수도 있고, 해볼 수 추측을 있는. 해볼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청장 후보자께서 당시 사고 지점을 별내면 부근의 이면도로에서 네. 이면도로 커브길에서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충돌을 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재현해 보면요. 네. 당시 춘천에서 반주를 해서 약주를 드시고 서울 성북구로 이제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굉장히 네. 먼 여정입니다. 지금도 춘천에서 그 별내면까지는 70 내지 80km 길입니다. 근데 당시는 굉장히 길이 더 안 좋았겠죠. 안 좋았을 테니까 예. 한 100km 정도 됐을 텐데요. 지금 청장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중간에 휴게실에 들어서 한번 쉬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휴게실 한번 들리셨고요. 들리신 이후에 다시 이제 정릉으로 가시는 길인데 별내면에 들어와서 당시 43번 국도를 타고 오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네. 과연 이면도로로 왜 빠지셨을까? 우선 한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면도로로 가셨으면 이면도로도 가실 수도 있죠. 네. 가셔서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면도로 중에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네, 사고가 중앙선 났으니까. 이면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유, 수사하셨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별내면 현장을 쭉 가봤더니 네. 그야말로 지금 43번 국도는 뭐 왕복 6차선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돼 있고요. 네, 잘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계신 네. 토박이 분하고 같이 음, 옛날 길을 더듬어 가면서 쭉 돌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옛날 길은
그야말로 지금 도로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음. 쭉 돌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네. 빙글빙글 돌아가 2차 우선 왕복 2차선. 2차 그렇죠. 왕복 4차선인데도 있고요. 4차선, 네, 2차선 왔다 갔다. 43번 국도를 갈 때는 왕복 4차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서울로 가는 길로 빠질 때는 네. 왕복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음. 근데 왕복 4차선도 중간에는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있었고 옆에는 마지막 차선에는 이제 포장이 안 되는 예. 차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길 옆을 쭉 보면 네. 그 당시에 다 논밭이었고 아하. 일부 자연불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다 이제 농지 지역이었고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리고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면도로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이면도로라는 게 네. 농로로 가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음. 당시에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가 없을 거라고 우리 이제 살던 그 사시던 토박이. 분이 네. 토박이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좀 깨름칙하다 솔직히 그러면은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짚어 보면은 네. 이면도로라고 했는데 이 말도 뭐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추측을 이면도로라는 해볼 수 있겠네요. 해명이 네. 소위 말하는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냐. 네.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줄였다. 그러니까 국도에서 세게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였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려고. 인명 피해가 안 났다. 네, 인명 피해가 안 이렇게 났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려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네. 간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네,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 저게 이제 그 지도죠. 그쪽 예, 저게 지도죠? 지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43번 국도에서 한 4k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 좀 네. 똑바로 안 되고 굽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 농로밖에 없고 네. 해서 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이 보험회사 측에서 네. 지급한 보험금을 보면 반파 이상의 그런 피해를 입은 차에 지급하는 네. 그 정도의 보험금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그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면도로에서 운전했다. 중앙선이 근데 이면도로에는 없었는데 이면도로에서 운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천천히 운전했으니까 이게 인명피해가 안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보험 지급액이나 아니면은 이면도로에는 중앙선이 거의 없었다라는 그 토박이 분들의 증언을 볼 때 이철성 내정자의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그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과 좀 다른 해명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이 내정자의 어떻게 보면은 증언, 뭐 부끄럽다는 얘기나 이것저것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어제 지난 금요일에 인사청문회가 파행 직전까지 갔었죠. 예. 그건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네. 그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을 좀 하신 이후에 음. 저희 그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93년도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네. 있으니까 좀 후보자께서 말씀을 해달라 그렇게 음. 우리 여야 의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에 후보자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네. 그 당시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 이런 신분을 숨겼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순간 회의장은 굉장히 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음주운전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술 마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술 네. 마셔서 운전한 거죠. 예, 술 마셔서 사고가 났고 네. 인명 피해가 있다고 추정이 많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더 나가서 네. 당시에 자기가 신분을 숨겼다. 그래서 징계 자료도 없고 네. 수사 징계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경찰 내부에 뭐 징계 그 내규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르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것도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네. 그것도 안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았고 그에 대해서 안 주신 것.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네. 그 일부 의원님들께서 네. 이건 청문회 자체가 불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논문 표절이라든지 네, 네. 그런 문제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도덕성 아니네요. 문제하고는 네. 차원이 다른 아니, 경찰 총수 후보자께서 네, 네. 경찰 신분을 속였다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네. 과연 이것을 청문회를 지속해야 될지 하. 그에 대한 의문을 많은 의원들께서 제시하셨고 네. 저에게 해서 일부 정해가 돼서 해서 정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새누리당 쪽에서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예. 그 청문회장에서도 그런 지적이 좀 있었나요? 새누리당 쪽에서도? 청문회장에서도요. 네.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형평성 문제를 또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속이고 경찰 신분을 속이고 계속 네. 승진을 해 오셨는데 아, 지금 같으면 인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사고가 나면 해임이나 파면입니다. 음주운전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고 음주운전만 해도 하면 그거는 정직이나 강등이지만 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물적 피해든 인적 피해든 파면이나 해임입니다. 그게 지금 15년도 작년도에는 65명이 전체가 네. 이제 경찰관조의 징계를 받았고요. 하하.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솔직하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야. 그렇지 않고 예. 본인의 신분을 숨겼던 분은 이렇게까지 경찰청장이 된다고 하면 되려고 해요. 과연 그 다른 경찰관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될 것이며 네. 또한 후배 경찰관들한테 징계를 하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해서 제재를 해야 될 때 과연 후보자가 청장이 됐을 경우에 제대로 하실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의문을 또 그 여당 출신 여당 의원들도 쪽에서도. 많이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이 경찰 총수가 이렇게 경찰 신분을 숨겨서 징계를 모면하고 지금 청장이 돼서 경찰들을 지휘한다고 하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경찰청장 내정자는 물러날 뜻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어떻습니까? 예,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일부 소위 말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선택 본인의 네. 그 자진 사퇴의 뭐, 예, 시기에 그런 이야기가 좀 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건 아니.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아마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요. 예. 경찰 조직 기강을 바로 잡고 경찰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 동력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선 경찰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아니면 현재 경찰들이나 전직 경찰들이 올리고 있는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언론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찰청장이 이제 강신명 경찰청장이 퇴임을 하는데 공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철성 내정자가 지금 차장이잖아요. 예, 경찰청 차장인데 제대로 경찰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 정말 이러다가 경찰청장이 공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도 들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도를 보니까 원래 23일로 예정됐던 경찰청장 임명식 취임식이 연기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일부 보도에 그렇게 네, 나오고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와대에서도 이철성 내정자를 뭐 자진 사퇴시키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청와대에서 이제 아마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청문회 이후에 좀 경찰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하위직에 계신 우리 경찰 분들께서 네. 굉장히 지금 실망이 크십니다. 특히 하위직, 예, 특히 하위직 분들께서
순경 출신이시고 간부 후보생 출신인 후보자님께서 네. 하위직 분들의 그러한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굉장히 잘 반영해서 우리 경찰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기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도리어 저런 그 본인의 신분을 속였다.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도 확실히 해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경찰 분들이 보시고는 네. 아 저건 아니다. 과연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는 과연 만약에 이제 청장님으로 취임하신다면 조직을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분이 청장이 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저도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네. 경찰 조직을 제대로 끌고 가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그걸 제대로 하려면 경찰을 제대로 네. 조직을 정비하고 리드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경찰 내부에서부터 지금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청와대에서도 그것을 인지하셨기에 아마 그런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내일 네, 취임식을 예정된, 연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에서 그런 것을 인지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좀 판단하고 있지 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현재의 청장님의 임기는 오늘로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내일 청장님을 임기 안 하면 신임 청장님을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 차장님께서 네. 직무대행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차장님이 이철성 후보자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상한 뭔가요, 이거? 이상한 또 네. 이상한 뭐 아닌가. 아니 민심을 받들어서 뭐 이 연기를 한다고 해도 네. 이철성 내정자, 그러니까 지금 네. 차장이 네. 경찰청장을 대신해서 네, 직무대행을 직무대행을 하셔야 하게 되는 되네요. 상황입니다. 네. 야, 이것도 뭔가요? 꼼수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야, 이건 뭐 어쨌든 내일이 되면 임명을 하든 안 하든 이철성 내정자가 네. 경찰 그 조직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 이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 이철성 내정자가 지금 경찰 조직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그렇지만 저는 제일 정말 참 국민들께서 열받고 분노하는 거는 거짓말로 네. 꼼수로 그렇게 임기 응면식으로 모면을 해서 어떻게든 버티면은 나중에 이 경찰총장이라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많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여야 의원할 것 없이 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많이 그러니까요. 걱정하시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걱정이 있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가 2016년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인사가 경찰 총수로 경찰 조직을 이끈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네. 그 청장 후보자께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네, 본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네, 네, 음주운전을 할 때 본인의 적발됐을 때 본인의 신분을 속였느냐라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거기에도 당신께서 체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쪽에서도 우병우 네. 수석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하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내정이 돼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를 했다는 것은 네. 현 정부의 도덕적 음, 기준이 얼마나 낮게 돼 있느냐, 국민의 감정과 멀리 돼 있느냐 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헬조선 뭐 그런 비난 깎아내리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헬조선이 아니면 뭐가 헬조선이겠습니까? 이런 인사 검증 기준 그리고 우병우 수석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이철성 내정자가 거짓말과 꼼수로 지금 자리에 왔는데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헬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네. 저처럼 별내면 한 번만 갔다 왔으면 바로 그렇죠. 바로 의심이 거짓말, 들었을 텐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그렇죠. 텐데. 보험 기록만 한 번만 봤었으면 네. 참. 모르죠. 보고도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도 네. 보고도 그냥 아유 그래 뭐 그 정도 어쩔 수 없지 뭐 네. 이런 건데 이 우병우 수석이 정말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이건 또 차후에 나오겠지만 이철성 내정자가 경찰 신분을 숨기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찰청장 내정자의 도덕적 자질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이철성 내정자의 이 자질 부족 네. 그리고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계속 지적을 하고 사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원내대표단이라든지 네. 뭐 당 대변인 부대변인도 이제 주말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훈결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됐을 때 예. 얼마나 또 충성을 하겠습니까?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 볼 많이 수밖에 있겠죠. 없죠. 예. 아니 이 음주운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다뤄야 될 게 많았습니다, 사실. 예. 특히 저는 이 문제를 짚고 싶은데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별다르게 뭐 진심 어린 사과나 아니면은 어떤 경찰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강신명 청장님의 입장과 네. 대동소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우선 그와 관련돼서는 우선 후보자보다 지금 현재 청장이신 강신명 청장님께 네. 오늘 임기가 마지막 날입니다. 하하. 오늘이 가기 전에 네. 백남기 농민 계신 병원에 찾아뵙고 사과를 드릴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네. 우리 국민도 농민도 다 좀 조금이나마 아픈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한 현직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후임 청장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임 청장님께 누가 안 되고 후임 네. 청장께서 조직을 경찰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털어주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강신명 청장께서 퇴임을 몇 시간 안 남기셨는데 바로 가시고 아니면 오늘 못 가시겠다 그러면 네. 퇴임하신 내일 퇴임식 하시고 그 첫 일정으로 백남기 농민을 찾아뵙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정치하시겠다면서요. 이제는 공무원 그러게요. 만약 청장 그만두시면 이제 정치인 행보로서라도 네. 가서 최소한 네. 어떠신지는 여쭤보고 사과는 인간적인 예. 도덕적인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뭐 물어보셨죠? 네. 우선 청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그 이철성 내정자 문제인데요. 내정자분들님 네. 그 전에 이제 한마디 제가 덧붙이자면은 결자 해지해야 되는 거죠. 강신명 총장이 자기 지휘에 있던 경찰이 정말 머리를 조준해서 쏜 물대포거든요. 맞습니다. 살인 진압으로 인해서 농민이 우리 국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 잘못된 부분이 나와야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오죽하면 내일 퇴임식 끝나고라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강신명 총장이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를 하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온 다음에 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과가 아니고요.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든가 그렇죠. 아니면 면책이 되든가 그거죠. 네. 사과라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철성 내정자도 근데 뭐 네, 같은 강 청장하고 취지고, 뭐 다른 생각이 아니죠. 똑같은 생각이죠. 비슷한 생각이죠. 네. 이철성 내정자가 경찰청장이 된다고 해도 이 백남기 농민 사태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뭐 청문회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당에서 워낙 청문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소야대 정국이 돼서 네.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이라서 많이 기대를 하셨어요. 예, 그 야권의 지지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세월호 문제뿐만이 아니고 백남기 우리 농민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도 여소야대의 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정말 의원님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에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그 안행위에서도 이제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결로 할 수도 있는 네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장이 또한 여당 출신 네,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표결로 만약에 해서 또는 물리적으로 행사를 해서 어떤 사안을 이끌어갈 경우에 네. 그 이후에 더 다른 일정이라든지 국민의 민생을 챙길 수 없는 그러한 또 문제가 좀 생겨서 네, 저희도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특히 야권을 지지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네. 저희가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전략적으로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백남기 이제 농민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같이 해서 전략적으로 좀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네. 지켜봐 주십시오. 유경근 우리 예은 아빠께서도 무기한 단식을 예, 세월호 맞습니다. 광장에서 하고 계시고 백남기 농민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또 농민들께서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밥을 굶어서 얘기를 해야 언론이 봐주고 그나마 또 야당이 또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 야당이 결기를 가지고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19대 국회 때는 숫자가 모자란다 그래서 힘이 없다 그래서 뭐 그런 방패를 많이 쓰셨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것도 좀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정권 교체. 네, 정권을 바꿔야 할 수. 네. 정답은 정권 교체 뭐 그 말도 맞는데 야당이 예, 힘을 알겠습니다. 내서 결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운전병 배치 의혹에 대해서도 예. 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죠? 뭐라고 하던가요? 이 내정자는? 그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 이제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할 때 거기에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협조할까요? 협조를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 얘기를 들어봐서는 경찰이 계속 협조 안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이철성 내정자가 경찰청장이 되면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내정자의 그 자질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되면은 잘하겠다. 이건 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네. 정보위원이나 이제 청장 후보자라든지 그러면 국무위원이 말씀하신 그 협조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의 수사 기록 네네. 그거를 제공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제공하도록 하겠다 주시는데 과연 하실지 협조하는 거하고 실제 제출하는 거하고 네. 그건 좀 다를 수 있다. 아하. 이 협조하겠다고 해도 제출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회가 진행이 돼서 결과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죠? 야당에서 채택을 안 했죠? 아니 부적격으로 채택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저희 내부 논의할 때 부적격으로 해서 하면 채택을 해주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여당에서
여당 측 국회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 적격으로 채택하자 이런 말씀을 잘 못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네. 여당 출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옹호 내지는 아, 응원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사실. 보통 여당에서는 방어를 많이 해주는데 그렇죠. 방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소위 말하는 내부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여당 의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네.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걸 걱정을 먼저 해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봐도 이게 경찰청장이 이런 분이 오면은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새누리당에서 경찰 조직이 좀 제대로 굴러가야 유리한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아닌가요? 저는 그런 우려까지 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결과 보고서는 채택이 되든 뭐 부적격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부적격 인사라는 채택을 안 할 겁니다. 안 하나요? 논의 자체를 그 논의 자체가 여당 측에서 논의를 하자고 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렇게 되면 뭐 사실은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결과를 냈으니까 네. 임명을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이 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을 할 수 있죠.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동안의 인사 스타일로 봐서 저는 뭐 하실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계속 마이웨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마이웨이 그 모습을 이번 경찰청장 인사에서도 보여줄 것 같은데 페북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네요. 오윤진님께서 어찌하여 이놈의 정권 제대로 된 놈이 한 놈도 없냐 이런 사실을 청와대는 몰랐단 말인가 하셨는데 알아도 그냥 밀어붙인 것 같기도 하고 알아도 밀어붙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후보자께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공무원 네. 신분을 속였다고 체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알았을 건데 네. 알아도 인사 검증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청와대. 그러니까 청장 후보자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쪽에서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것이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을 했을 텐데 네. 글쎄요. 이 운전병 아들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소설을 써볼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는 건 정말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네. 최고의 기관에서 저처럼 정치 초년병도 네. 현장이라고 한번 이렇게 쭉 가보는데 그러게요. 이번 큰일 하셨어요 이번에. 아니 뭘 아닙니다. 기록을 찾아내시고.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청장 후보자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사실이기를 인간적으로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의혹에 그치기를 네. 빕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명이 석연치 않아서 네.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보험회사 기록이 나왔는데 직접 가봤던 그곳에는 그 1993년 당시에 중앙선이 없는 그런 이면 도로가 많았고 그리고 반파 이상의 차량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만큼의 보험 지급액이 발생했는데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 이철성 내정자의 주장. 글쎄요, 국민들이 이 주장은 믿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철성 내정자의 문제를 짚어봤는데 이제 뭐 내일 되면은 밝혀지겠죠. 판가름 나겠죠. 이철성 내정자를 밀어붙일지 아니면은 임명하지 않고 시간 끌면서 이철성 차장에게 경찰 조직을 이끌게 할지 이거는 내일 밝혀질 텐데 좀 민심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마이웨이하는 박근혜 정권의 모습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당 문제 잠깐 보면은 네. 지금 선관위 위원이시죠? 예, 중앙당 선거관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 지지하냐고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여쭤보지 못하겠습니다. 선관위 위원이되니까요. 네. 각 지역별 네. 그 도당이나 시당 당 대회 하는데 이제 선관위 위원으로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감독 내지는 그거 하러 갑니다.
가는데 예, 매번 가시죠. 예, 매번 가면 박수 치는 것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아, 그래요? 어느 후보님 할 때 박수를 5번 치고 어느 후보 네. 할 때 박수를 안 치고 그러면 제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예, 예. 박수 칠 때도 똑같이 3번씩만 딱 치고요. 네.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박수까지 조심하고 있네요. 그만큼 뜨거워요 지금. 예, 이제 많이 당권 뜨거워졌습니다. 선거가 뜨겁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새 당 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어떤 리더십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아닌가요? 저는 그거보다도 굉장히 네. 어려워서 정권 교체를 하실 수 있는 정권 음. 교체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네. 리더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하. 이 정도면 굉장히 중립적이죠. 세 분 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정권 교체를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고 경선을 관리하고 정권 교체 이후까지 어떻게 대선 이후까지 예. 당 지도부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 당권 경쟁에 있어서 선관위원으로서 네. 공정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박수 몇 번 치시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씩 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문제를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저희가 오늘 이미지까지 띄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애청자분들께서는 이철성 내정자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자세하게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또 일 있을 땐 또 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처음으로 제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너무 늦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섭섭하지 않게 다음에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고요. 예. 끝으로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처음 출연했는데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장 후보자님의 해명과 말씀이 모두 진실이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검증한 청와대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 우리 국민의 우리 아픔을 국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드시지요. 내년에는 한번 바꿔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